노년에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삶의 길에서 만나는 고통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지만 마음의 배를 잘 조정하면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도통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은 사막의 모래와 같아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흐른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 변화와 노화를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고통은 겨울의 추위와 같아서 준비된 자에게는 덜 차갑게 느껴진다. 정신적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로 노년의 추위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목표는 노후 계획을 잘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습니다. 노년에 피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잘 말을 안 듣게 될 것이고 생각도 잘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다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고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노년에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은 마치 거센 바람에 맞서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는 고목과 같다. 이 고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바람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이와 같이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는 수백 년 된 고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는 여러 차례의 폭풍과 건조함을 겪으며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여전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을 기도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멈추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목이 여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으로 인해 나무 주변의 토양이 침식되어 나무의 뿌리 일부가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들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고목을 지혜의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약함과 취약함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강점과 생존의 원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며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에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이 단순히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지혜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나무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바다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닻을 깊게 내리면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임을 상기시킨다. 늙음과 아픔은 가을이 다가오며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각 잎이 떨어짐은 새로운 생명의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는 우리의 고통도 변화와 성장의 일부임을 일깨운다. 오래 지속되는 고통은 산 정상에 쌓이는 눈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를 더해간다. 그러나 봄이 오면 눈은 녹아 강을 이루고 새 생명을 부여한다. 이는 고통도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가난과 노후 준비.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직장을 10년 넘게 다녀서 연금을 나올 수 있게 해놓았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게 기술을 몇 가지 배워놓았습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젊을 때 노후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한때 마을에 현명한 준비의 나무라 불리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계절을 아름답게 보내며 겨울이 오기 전에는 항상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더욱 단단해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나무를 둘러싼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노년의 준비에 관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나무의 비밀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나무가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는 여름 내내 햇빛을 받아들이고 물을 저장하며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써 겨울을 대비해요. 이렇게 해서 겨울이 오면 나무는 춥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부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쌓아야 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용돈을 저축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아이는 책을 더 많이 읽어 지식을 넓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고, 마을 전체가 현명한 준비의 나무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다른 이들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에 배운 현명한 준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노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아이들이 현명한 준비의 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전승되는 지혜의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만족을 알면 가난한 중에서도 부유함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풍요로움이 아닌 내면의 평안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봄과 여름 동안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듯 인생의 초기와 중반에 잘 준비하면 노년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노후 준비는 일생을 통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모든 순간들은 결국 노년으로 이어진다. 노년기의 풍요로움은 젊은 시절의 준비와 행동에 달려 있다. 세 번째로 집에서 홀로 외로운 것. 늙게 되면 몸에서 냄새도 나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힘들어도 몸을 자주 씻고, 특히 귀 뒤쪽과 목 뒤 쪽이 냄새가 많이 나므로 잘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공부해서 앱 등으로 외국 사람과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외로운 숲 속에 혼자서도 꽃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홀로 섰지만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숲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느 날 숲을 거닐던 여행자가 이 홀로 선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여행자는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홀로 서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나요?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홀로 서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태양, 바람, 비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들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피우는 꽃은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온 여행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행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무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자는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나무는 혼자서도 꽃피는 나무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처럼 외로움의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과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속의 나무가 홀로 서 있어도 태양의 빛과 대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연과 우주의 연결감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바다의 한 방울 물이 자신이 전체 바다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때때로 자신이 더 큰 존재의 일부임을 잊는다. 외로움은 우리가 전체와의 연결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겨울 숲 속의 고요함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생명의 노래가 있듯이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번째로 할 일이 없는 길고긴 하루의 고통. 이것만큼 심심한 게 없습니다. 저는 심심하지 않기 위해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할 일 없이 길고 긴 하루를 보내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일하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노인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조차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씨앗을 땅에 심기로 결심했고 매일 그 씨앗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의 정성에 반응하여 작은 싹이 흙 속에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 작은 변화에 큰 기쁨을 느꼈고 자신의 일상에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정원에 나가 자신이 심은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이 자라날 때마다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 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고 노인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쉬며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노인에게 새로운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쉼터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정원은 마을의 작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가만히 떠 있는 배는 목적지 없이 시간을 보내지만 바람을 받아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이 인생에서도 목적과 열정을 찾으면 길고 긴 하루가 의미 있는 여정으로 변한다. 가을이 되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공허함과 한가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될 수 있다. 고요한 호수는 표면적으로는 활동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 인간도 외적으로 할 일이 없어 보일 때 내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연결감의 상실. 회사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친하던 사람들이 퇴직하면 연락 한 통 안 오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만약 사람들이 보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다면 동호회 활동을 하면 됩니다. 등산, 아코디언, 다둑 등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삶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냈지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노인은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바쁘게 살아가면서 노인과의 교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작은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식물은 모종의 특별한 힘을 지닌 것처럼 노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그 식물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은 점점 더 크게 자라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노인의 정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을 보기 위해 왔지만 점차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지혜와 유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 더 많은 꽃과 식물을 심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정원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숲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을 때, 그 나무는 여전히 뿌리를 통해 대지와 연결되어 우리는 여전히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강은 바다로 흘러가며 중간에 결국은 모든 물이 하나의 대양으로 모인다. 인간도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더 큰 존재의 일부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잃고 고독해 보이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 이 인생에서도 고립감과 외로움의 시기는 일시적이며 새로운 연결과 관계의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다. 노년의 삶이라는 숲을 거닐던 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노인이 살아온 세월과 같았고, 그의 여정은 숲속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숲에는 노년기에 여러 고통을 상징하는 4개의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나무의 골짜기, 무거운 안개의 호수, 잊혀진 정원, 그리고 휴식의 공원. 노인은 첫 번째 지역, 외로운 나무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고독함 속에서도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안개의 호수를 건너며 가난과 노후 준비의 부족이라는 안개 속에서도 인생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항해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잊혀진 정원을 가꾸며 할 일 없이 길고 긴 하루를 보내는 고통을 극복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의 공원에서는 사회적 연결감의 상실을 경험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커뮤니티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인의 여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야기는 금세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경험은 노년기의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중심으로 모여 각자의 삶에서 겪은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인의 정원, 이제 지혜의 숲으로 알려진 곳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배우며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숲처럼 깊이 있는 배움과 서로를 이해하며 연결되는 아름다운 경험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각자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이 교훈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에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삶의 길에서 만나는 고통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지만 마음의 배를 잘 조정하면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고통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은 사막의 모래와 같아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흔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 변화와 노화를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고통은 겨울의 추위와 같아서 준비된 자에게는 덜 차갑게 느껴진다. 정신적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로 노년의 추위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목표는 노후 계획을 잘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습니다. 노년에 피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잘 말을 안 듣게 될 것이고 생각도 잘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다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고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노년에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은 마치 거센 바람에 맞서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는 고목과 같다. 이 고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바람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이와 같이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는 수백 년 된 고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는 여러 차례의 폭풍과 건조함을 겪으며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여전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을 기도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멈추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목이 여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으로 인해 나무 주변의 토양이 침식되어 나무의 뿌리 일부가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들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고목을 지혜의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약함과 취약함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강점과 생존의 원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며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이 단순히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지혜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나무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바다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닻을 깊게 내리면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임을 상기시킨다. 늙음과 아픔은 가을이 다가오며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각 잎이 떨어짐은 새로운 생명의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는 우리의 고통도 변화와 성장의 일부임을 일깨운다. 오래 지속되는 고통은 산 정상에 쌓이는 눈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를 더해간다. 그러나 봄이 오면 눈은 녹아 강을 이루고 새 생명을 부여한다. 이는 고통도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가난과 노후 준비.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직장을 10년 넘게 다녀서 연금을 나올 수 있게 해놓았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게 기술을 몇 가지 배워놓았습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젊을 때
노후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한때 마을에 현명한 준비의 나무라 불리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계절을 아름답게 보내며 겨울이 오기 전에는 항상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더욱 단단해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나무를 둘러싼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노년의 준비에 관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나무의 비밀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나무가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는 여름 내내 햇빛을 받아들이고 물을 저장하며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써 겨울을 대비해요. 이렇게 해서 겨울이 오면 나무는 춥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부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쌓아야 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용돈을 저축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아이는 책을 더 많이 읽어 지식을 넓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고, 마을 전체가 현명한 준비의 나무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다른 이들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에 배운 현명한 준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노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아이들이 현명한 준비의 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전승되는 지혜의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만족을 알면 가난한 중에서도 부유함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풍요로움이 아닌 내면의 평안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봄과 여름 동안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듯 인생의 초기와 중반에 잘 준비하면 노년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노후 준비는 일생을 통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모든 순간들은 결국 노년으로 이어진다. 노년기의 풍요로움은 젊은 시절의 준비와 행동에 달려 있다. 세 번째로, 집에서 홀로 외로운 것. 늙게 되면 몸에서 냄새도 나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힘들어도 몸을 자주 씻고, 특히 귀 뒤쪽과 목 뒤 쪽이 냄새가 많이 나므로 잘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공부해서 앱 등으로 외국 사람과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외로운 숲 속에 혼자서도 꽃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홀로 섰지만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숲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느 날 숲을 거닐던 여행자가 이 홀로 선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여행자는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홀로 서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나요?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홀로 서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태양, 바람, 비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들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피우는 꽃은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온 여행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행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무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자는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나무는
혼자서도 꽃피는 나무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처럼 외로움의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과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속의 나무가 홀로 서 있어도 태양의 빛과 대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연과 우주의 연결감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바다의 한 방울 물이 자신이 전체 바다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때때로 자신이 더 큰 존재의 일부임을 잊는다. 외로움은 우리가 전체와의 연결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겨울 숲 속의 고요함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생명의 노래가 있듯이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번째로 할 일이 없는 길고긴 하루의 고통. 이것만큼 심심한 게 없습니다. 저는 심심하지 않기 위해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할 일 없이 길고 긴 하루를 보내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일하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노인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조차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씨앗을 땅에 심기로 결심했고 매일 그 씨앗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의 정성에 반응하여 작은 싹이 흙 속에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 작은 변화에 큰 기쁨을 느꼈고 자신의 일상에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정원에 나가 자신이 심은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이 자라날 때마다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 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고 노인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쉬며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노인에게 새로운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쉼터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정원은 마을의 작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가만히 떠 있는 배는 목적지 없이 시간을 보내지만 바람을 받아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이 인생에서도 목적과 열정을 찾으면 길고 긴 하루가 의미 있는 여정으로 변한다. 가을이 되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공허함과 한가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될 수 있다. 고요한 호수는 표면적으로는 활동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 인간도 외적으로 할 일이 없어 보일 때 내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연결감의 상실. 회사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친하던 사람들이 퇴직하면 연락 한 통 안 오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만약 사람들이 보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다면 동호회 활동을 하면 됩니다. 등산, 아코디언, 다둑 등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삶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냈지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노인은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바쁘게 살아가면서 노인과의 교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작은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식물은 모종의 특별한 힘을 지닌 것처럼 노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그 식물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은 점점 더 크게 자라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노인의 정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을 보기 위해 왔지만 점차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지혜와 유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 더 많은 꽃과 식물을 심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정원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숲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을 때 그 나무는 여전히 뿌리를 통해 대지와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었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강은 바다로 흘러가며 중간에 많은 지류와 만나지만 결국은 모든 물이 하나의 대양으로 모인다. 인간도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더 큰 존재의 일부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잃고 고독해 보이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 이 인생에서도 고립감과 외로움의 시기는 일시적이며 새로운 연결과 관계의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다. 노년의 삶이라는 숲을 거닐던 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노인이 살아온 세월과 같았고 그의 여정은 숲속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숲에는 노년기에 여러 고통을 상징하는 4개의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나무의 골짜기, 무거운 안개의 호수, 잊혀진 정원, 그리고 휴식의 공원. 노인은 첫 번째 지역, 외로운 나무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고독함 속에서도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안개의 호수를 건너며 가난과 노후 준비의 부족이라는 안개 속에서도 인생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항해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잊혀진 정원을 가꾸며 할 일 없이 길고 긴 하루를 보내는 고통을 극복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의 공원에서는 사회적 연결감의 상실을 경험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커뮤니티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인의 여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야기는 금세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경험은 노년기의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의 날. 마을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노인의 정원, 이제 지혜의 숲으로 알려진 곳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배우며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숲처럼 깊이 경험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각자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에요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에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삶의 길에서 만나는 고통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지만 마음의 배를 잘 조정하면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고통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은 사막의 모래와 같아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흔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 변화와 노화를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고통은 겨울의 추위와 같아서 준비된 자에게는 덜 차갑게 느껴진다. 정신적 준비와 긍정적인 태도로 노년의 추위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목표는 노후 계획을 잘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습니다. 노년에 피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잘 말을 안 듣게 될 것이고 생각도 잘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다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고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노년에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은 마치 거센 바람에 맞서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는 고목과 같다. 이 고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바람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이와 같이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는 수백 년 된 고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는 여러 차례의 폭풍과 건조함을 겪으며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여전히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을 기도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멈추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목이 여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으로 인해 나무 주변의 토양이 침식되어 나무의 뿌리 일부가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뿌리들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고목을 지혜의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약함과 취약함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강점과 생존의 원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며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년에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이 단순히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지혜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나무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바다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닻을 깊게 내리면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임을 상기시킨다. 늙음과 아픔은 가을이 다가오며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각 잎이 떨어짐은 새로운 생명의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는 우리의 고통도 변화와 성장의 일부임을 일깨운다. 오래 지속되는 고통은 산 정상에 쌓이는 눈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를 더해간다. 그러나 봄이 오면 눈은 녹아 강을 이루고 새 생명을 부여한다. 이는 고통도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가난과 노후 준비.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직장을 10년 넘게 다녀서 연금을 나올 수 있게 해놓았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게 기술을 몇 가지 배워놓았습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젊을 때 노후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한때 마을에 현명한 준비의 나무라 불리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계절을 아름답게 보내며 겨울이 오기 전에는 항상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더욱 단단해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나무를 둘러싼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노년의 준비에 관한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나무의 비밀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나무가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는 여름 내내 햇빛을 받아들이고 물을 저장하며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써 겨울을 대비해요. 이렇게 해서 겨울이 오면 나무는 춥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부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쌓아야 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용돈을 저축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아이는 책을 더 많이 읽어 지식을 넓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고 마을 전체가 현명한 준비의 나무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다른 이들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에 배운 현명한 준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노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마을의 새로운 아이들이 현명한 준비의 나무 아래 모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전승되는 지혜의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만족을 알면 가난한 중에서도 부유함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풍요로움이 아닌 내면의 평안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봄과 여름 동안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듯 인생의 초기와 중반에 잘 준비하면 노년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노후 준비는 일생을 통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의 모든 순간들은 결국 노년으로 이어진다. 노년기의 풍요로움은 젊은 시절의 준비와 행동에 달려 있다. 세 번째로 집에서 홀로 외로운 것. 늙게 되면 몸에서 냄새도 나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힘들어도 몸을 자주 씻고 특히 귀 뒤쪽과 목 뒤 쪽이 냄새가 많이 나므로 잘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공부해서 앱 등으로 외국 사람과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외로운 숲 속에 혼자서도 꽃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떨어져 홀로 섰지만 매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숲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느 날 숲을 거닐던 여행자가 이 홀로 선 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여행자는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홀로 서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나요?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홀로 서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태양, 바람, 비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들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피우는 꽃은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온 여행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행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무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자는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나무는 혼자서도 꽃피는 나무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처럼 외로움의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과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속의 나무가 홀로 서 있어도 태양의 빛과 대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연과 우주의 연결감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바다의 한 방울
물이 자신이 전체 바다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때때로 자신이 더 큰 존재의 일부임을 잊는다. 외로움은 우리가 전체와의 연결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겨울 숲 속의 고요함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생명의 노래가 있듯이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번째로 할 일이 없는 길고긴 하루의 고통. 이것만큼 심심한 게 없습니다. 저는 심심하지 않기 위해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할 일 없이 길고 긴 하루를 보내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일하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노인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조차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씨앗을 땅에 심기로 결심했고 매일 그 씨앗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의 정성에 반응하여 작은 싹이 흙 속에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 작은 변화에 큰 기쁨을 느꼈고 자신의 일상에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정원에 나가 자신이 심은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이 자라날 때마다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 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고 노인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쉬며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노인에게 새로운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정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쉼터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의 정원은 마을의 작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가만히 떠 있는 배는 목적지 없이 시간을 보내지만 바람을 받아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이 인생에서도 목적과 열정을 찾으면 길고 긴 하루가 의미 있는 여정으로 변한다. 가을이 되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공허함과 한가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될 수 있다. 고요한 호수는 표면적으로는 활동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 인간도 외적으로 할 일이 없어 보일 때 내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연결감의 상실. 회사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친하던 사람들이 퇴직하면 연락 한 통 안 오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만약 사람들이 보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다면 동호회 활동을 하면 됩니다. 등산, 아코디언, 다둑 등 찾아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삶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냈지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노인은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바쁘게 살아가면서 노인과의 교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작은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식물은 모종의 특별한 힘을 지닌 것처럼 노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그 식물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은 점점 더 크게 자라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노인의 정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을 보기 위해 왔지만 점차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지혜와 유머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정원에 더 많은 꽃과 식물을 심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의 정원은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숲에서 떨어져 홀로 서 있을 때 그 나무는 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강은 바다로 흘러가며 중간에 많은 지류와 만나지만 결국은 모든 물이 하나의 대양으로 모인다. 인간도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더 큰 존재의 일부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잃고 고독해 보이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 이 인생에서도 고립감과 외로움의 시기는 일시적이며 새로운 연결과 관계의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다. 노년의 삶이라는 숲을 거닐던 한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노인이 살아온 세월과 같았고 그의 여정은 숲속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숲에는 노년기에 여러 고통을 상징하는 4개의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나무의 골짜기, 무거운 안개의 호수, 잊혀진 정원, 그리고 휴식의 공원. 노인은 첫 번째 지역, 외로운 나무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고독함 속에서도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안개의 호수를 건너며 가난과 노후 준비의 부족이라는 안개 속에서도 인생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항해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잊혀진 정원을 가꾸며 할 일 없이 길고 긴 하루를 보내는 고통을 극복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의 공원에서는 사회적 연결감의 상실을 경험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커뮤니티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인의 여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야기는 금세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경험은 노년기의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중심으로 모여 각자의 삶에서 겪은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인의 정원, 이제 지혜의 숲으로 알려진 곳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배우며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의 숲처럼 깊이 있는 배움과 서로를 이해하며 연결되는 아름다운 경험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각자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이 교훈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